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도 윅북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영어 발음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파열음입니다. 파열음, 파열음을 영어는 plosive 그렇게도 하고 stop 이렇게도 말합니다. plosive는 원래 폭발하다, 파열적인 이 말이고 stop은 멈춤이란 뜻인데 파열하기 위하여 소리가 멈추었다가 터지기 때문에 영어로는 음성학적으로 plosive, 파열 혹은 stop, 멈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열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발음에서. 아마 영어에는 크게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은 아, 이, 우, 에, 오 5가지 기본 모음이 있고 나머지 많은 자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 자음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영어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중요성을 이 파열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열음은 세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점이 있고 이 둘이 역시 발음이 나는 위치가 같으며 이 둘도 같이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이 셋은 모두 파열이기 때문에 물론 세 쌍 혹은 6개 음은 모두 파열음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위치에 따라 파열음에 나는 위치에 따라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고 일단 위치가 정해지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무성음, 성대의 진동이 없습니다. 무성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 여기도 앞에 있는 것들은 무성음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 이것이 성대의 진동이 있는 유성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어 발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6개의 세 쌍으로 된 파열음, 위치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일단 분류가 되면 한쪽은 무성음, 또 한쪽은 유성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공통적으로 파열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파열음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열음을 내는 방법. 네. 이제부터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열음은 어떻게 내는지, 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혀가 이렇게 막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막힌 요 사이가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2가지는 입술, 윗입과 아래 2 입술에 의하여 공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이따 자세히 설명하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입술과 윗니빨 그리고는 입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빨의 끝부분, 천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도톰합니다. 혀끝으로 한번 대보세요. 대보면 얘가 단단하고
이쪽 가면 여기는 말랑말랑한 데가 있습니다. 혀를 꼬으려서 입천장 저기를 대보면 말랑말랑. 가끔 잘못 취하면 파발도 굴러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연국의 음이라고 하고 연국의라고 하고 이걸 단단하다 해서 경국의라고 합니다. 경국의. hard palate. 영어로는 hard palate. 이 부분이 혀 끝이 와서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닿아야 되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공기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지고. 이 음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혀의 뒷부분과 혀의 뒷부분과 또 입천장 끝부분 그 부분이 닿아서 만들어진 공간을 맡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기를 차단하는 위치가 다르지만 그렇게 하여 막혀진 공기를 일단 통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차단한 다음에는 그 차단한 공기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압축해야 됩니다. 막힌 공기를 압축한다. 꽉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압축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터트려 공기를 내보내서 압축된 공기가 터져 나오면서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또 설사 성인이 되어 미국이나 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와도 이미 굳어진 발음이 교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이러한 것들 모두를 바로 잡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방법,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세 쌍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설명을 자세히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들이 공기를 차단시키고 차단된 공기 압축을 잠시 가하게 되어 이 사이에 멈춥니다. 소리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탑 음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공기에 터짐이 있어서 그래서 파열된다 해서 플로시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살펴본 세 단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되는지 위치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T는 이 부분에 혀끝이 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와 B 발음은 요 입술로 꼭 소리를 막고 그 안에 있는 전체 공기를 압축해다 터뜨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은 혀의 끝부분이 이 입천장 끝을 막아서 이 부분만 압축했다가 터져지게 되는 그런 세 개의 터트림 과정이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양 보신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떻게 여기 다음 살펴볼 점이 나와 있죠? The difference between English plosives, 영어 파열음과 거기에 해당하는 한국어 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번 중요하다고 그래.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한국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역 들어가는 받침이 뭐가 있을까요? 삭이라고 합시다. 삭. 이런 발음이나 또는 쌍기역. 이런 발음, 그 다음에 이런 발음,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발음들이 한국 발음에서는 어떻게 되죠? 공기가 막힌 채 소리가 그치게 됩니다. 해볼게요. 삭, 박, 박. 이제 다음 모음이 와야 이게 밖에 이렇게 변하여 쾌가 밖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만 한 발음만 한다면 삭, 박, 박 이렇게 공기가 멈춘 채 소리가 그칩니다. 그런데 바나의 영어는 아까 살펴본 3단계 어떤 단계요? 여기 3단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3단계를 모두 낸 후에 소리가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요. 네, 여기 T 발음 보겠는데 혀끝이 입천장에 이 부분 왔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를 압축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터트립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멈추게 됩니다. D 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데 왜 모양이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알겠죠? 여기 성대의 진동이 없이 그냥 터져 나오니까 트 이렇게 발음이 되고 성대가 진동하여 드 성대가 진동할 뿐 두 소리가 나는 위치나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은 파열음, 뒤에 것은 미안합니다. 앞에 것은 유성음, 무성음, 뒤에 건 유성음. 그래서 중요했던 점은 이제 강조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막힌 채 소리가 끝이는데 영어는 3단계를 모두 낸 후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글의 경우에 파열음에 해당합니다. 파열음에 해당해요. 한글에 그런데 바다, 해운대 바다, 바다는 버터를 한국말로 바다라고도 하고 뭐 빻는다, 또 파다는 파만 하면 먹는 파도 있지만 땅을 파는 것도 바다, 파다 이 셋은 너무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다에 가다 할 걸 바다에 갑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바다를 먹었습니다 할 걸 파다를 먹었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땅을 파야 된다를 땅을 봐야 됩니다. 땅을 봐야 됩니다 하면 무슨 밖에 나오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은 저보고 뭐 하느냐고 묻겠지만 이처럼 비읍 발음 또는 뿌 발음 또는 푸 발음 이 모두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다 삐다 또는 피다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 발음은 강하게 발음할 때는 푸 발음이 납니다. 근데 문장 단어 끝에 온다든가 해서 약하게 볼 때는 가볍게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S 뒤에 온다든가 그렇게 될 때 이 음은
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S 다음에 P가 이렇게 오면 Can you speak English? 이미 그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발음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것은 이 발음이 납니다. speak. 또 다른 파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study. 이거 study 하면 안 돼요. Do you study English? 안 됩니다. Do you study? 된 발음이 나게 되는 겁니다. Do you study? 네. 이와 같이 S 다음에 T나 S 다음에 P 보통 이거였는데 S 다음에 오니까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터져야 되는데 S란 마찰음이라고 그래요. 마찰음이란 입의 좁은 통로를 공기가 통과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쓰 그래요. 쓰. 그래서 좀 길게 하라면 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은 틀리게 발음한 거죠. 스 아니고 이 발음은 들어보세요. 스 이렇게 됩니다.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라 스 속살거려지며 공기가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나는 소리입니다. 스. 그래서 길게 하라면 스 이게 아니라 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음 다음에 파열음이 오기 때문에 그 파열이 영향을 받아 스프 또는 스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tudy이지 study가 아니고 speak가 아니라 speak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지는 같은 음, 피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발음되지만 뜻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열음에 관해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특히 강한 액센트, 강한 모음 앞에서는 기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음화 현상을 aspiration이란 말은 예를 들어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크 만들어냅니다. 크.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단어를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